네, 이곳은 김해 장유에서 창원으로 넘어가는 불모산입니다. 지금 가을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이 보면 저기 한번 볼까요? 단풍들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해질녘이거든요. 해질녘인데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모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신차입니다. 이 차는 삼각대라고 일컬어지는 2019년형 아반떼입니다. 뭐 워낙 자주 보시고 많이 보시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은 차량이죠. 네, 하여튼 별 차도 아닌데 제가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빨리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부랴부랴 장비를 챙겨서 뒷산 불모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단풍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차를 한번 소개해 봐 드리겠습니다. 제 차는 일반적인 트림 차량이 아닙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2019년형 아반떼, 더뉴 아반떼겠죠. 더뉴 아반떼 자가용 가솔린 1.6 법인 전용 오토 모델입니다. 이런 트림이 홈페이지에도 가격표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차는 법인 전용 모델이었고 사실 일반인한테는 작년까지는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가격표를 첨부하겠지만 제가 산 모델은 법인 전용 아반떼에서 기본형인 스타일 1.6 스타일 가격이 1,551만원인데 거기서 15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패키지 그리고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59만원 옵션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44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1 49만원 이렇게 해서 총 차량 가격이 1,7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15인치 휠 타이어 패키지는 말 그대로 인조가죽 시트 15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타이어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웰컴 시스템, 도어 포켓 라이팅, 스마트 트렁크,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플러스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재고차 할인을 받아가지고 1,470만원 타겟 할인까지 적용을 해서 1,470만원에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차의 차량 가격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페이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첨부해 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워트레인 엔진과 그리고 IVT, CVT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네,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효율성과 환경규제 아니다.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보자면 효율성에서는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새로운 또 CVT 미션, 그리고 여러 구성 요소들을 보면 엔진룸이라든지 하체를 보면 뭐 EGR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배기 파이프 같은 경우에 구경도 굉장히 좀 적어진 듯하고, 그리고 공기역학이 좀 효율적인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볼 때,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전기차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내연기관 차로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차를 타보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차를 운전을 해보면 이 차의 성격, 이 차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만들었는지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측면입니다. 뭐 사실 기존 AD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따로 그리고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15인치 깡통 휠이 휑하죠. 휑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쪽 그리고 뒤쪽의 디자인들이 그냥 뾰족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좋고 나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반떼 그냥 이렇게 타는 거죠. 네. 후면 디자인입니다. 후면 디자인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저 세 자리 번호판이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소설 써놓은 듯이 굉장히 복잡하죠. 얼마나 차가 많으면 세 자리를 하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차는 스타일 트림의 깡통 사양인데, 키를 지니고 트렁크로 다가가면 트렁크가 탱 하고 열립니다. 물론 전자식은 아니고요. 그냥 탱 하고 스프링이 조여져 있다가 탁 놓치는 느낌? 그런데 비교적 편리한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동 트렁크 옵션이 저희가 언제부터 그런 극한의 편의 옵션들을 선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팔 안 불어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소나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세대 전 소나타이긴 한데 확실히 소나타에 비해서는 좁습니다. 좁고, 하지만 패밀리카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좁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넓지는 않은데 탈만하다, 이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간에, 저는 작은 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물론 가족들은 실내가 넓은 차를 좋아하죠. 하지만 이 정도라면 패밀리카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물론 저기 보면 뒤에 열선 시트가 없다는 점, 그리고 에어벤트가 없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제가 사실 패밀리카로 바꾸면서 최소한 뒤쪽에 열선과 에어벤트 있는 차는 사줘야지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아임레스트도 이 차는 기본형이라서 없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자동차 신차 가격표를 보면 센터 아임레스트가 있고 뒤쪽에 열선이 있고 에어벤트가 있는 차를 살려면 굉장히 높은 트림에서 또 옵션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구성이 되는데, 그 점은 매우 너무 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1열 공간은 넓지도 비좁지도 않은 공간이고, 사실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들이 일단 공간적인 면에서는 혹은 소재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아쉬움이 드는 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도어 트림이나 기능적인 구성,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부분인 것 같고, 적재적소에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버튼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스티어링도 이 차 기본형이긴 하지만 미디어 컨트롤 버튼, 그리고 우측에는 자동차의 운행 정보와 관련된 트립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설정 관련 펑션 버튼, 이런 것들 잘 있고, 여기 바닥에 보면 트렁크하고 연료 커버 개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차들과 동일한 레이아웃이라 그렇게 불편하거나 아쉽다거나 그런 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반떼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파워트레인이죠. 새로운 엔진과 미션. 새로운 엔진은 겉으로 볼 때는 일단 약간 소재가 좀 변했죠. 보면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여기 보면 이 인젝터 홀, 이게 좀 뭔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인젝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각 실린더에 인젝터가 두 개가 딱 두 개씩 박혀 있습니다. 총 8개가 박혀 있어요. 그런 점이 가장 일단 눈에 확 보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밸브 장치를 관장하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가변 밸브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커넥터가 보이시죠?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임을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마운트도 좀 뭔가 새로운 설계가, 또 소재와 이런 부분도 좀 새롭죠.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지금 ABS 장치 버전이 1.3 버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좀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글쎄요, 일단 이렇게 봐서는 예전의 아반떼보다 뭔가 좀 약간 소재가 좀 좋아 보인다, 혹은 차가 좀 경량화되어 보인다, 혹은 뭔가 좀 정리정돈이 잘 되어 보인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오너나 혹은 정비사분이 차를 볼 때도 복잡하거나 거추장스럽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또 엔진오일 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딱 손이 잘 가고 헷갈릴 거 없이 그런 부분에 있고, 워셔액 같은 거 넣기도 편하게 돼 있고, 냉각수 같은 거 보기도 편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는 배터리가 있고, ECU가 저쪽에 있고, 아주 단순하지만 뭔가 내실 있어 보이는 그런 점에서 이 차가 갖고 있는 만듦새가 잘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이 엔진룸을 봐서도 차가 엄청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의, 누구나 남녀노소에게, 누구나 혹은 이용자 혹은 정비사에게도 부담이 없이 접근성이 높은,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차인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395km. 사실 제가 이렇게 탄 건 아니고, 이 차를 그냥 로드 특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그 전시장에 있는 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형인 모델임에도 차의 계기판이 신성도 좋고 산뜻하고, 또 중앙에 여러 가지 정보창들이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들은 그냥 다른 차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디 빠지거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이 차는 또 풀옵션 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부족한 게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제가 1,400만 원대를 주고 산 차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 부족한 거 별로 없어요. 부족한 거 거의 없고, 또
내비게이션은 뭐 애프터 제품으로 매립을 했는데 뭐 이것도 아주 성능 좋고 뭐 잘 되고요. 그리고 공조기 같은 경우도 뭐 수동 뭐 자동이면 자동대로, 수동이면 수동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1열은 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레버는 뭐 재래식 토크 컨버터 방식이건 CVT건 똑같죠. 뭐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크게 좋다거나 혹은 안 좋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는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애프터가 아니죠. 정품으로 시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통풍 시트.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 그 전에 통풍 시트를 근데 이 차를 모르겠습니다. 좀 길게 탄다면 통풍 시트하고 1열 열선만 있으니까 2열에 그 열선 시트 그리고 오토라이트, 이 차는 지금 오토라이트가 아니니까 오토라이트는 있으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그러면 일단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출발 전에 차는 뭐 거의 기본형 등급이기 때문에 뭐 대단할 거라든지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저보다 더 신차 가격도 비싸고, 제가 뭐 이 차 지금 1,400 얼마 있었는데 뭐 사실 이 차에 대해서 좋니 안 좋니 왈가불가하는 거 사실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격에 이런 차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놓고 제가 좀 타보니까 굉장히 차가 조용하고 정말 딱히 뭐 입질 게 없어요. 물론 이 차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차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차도 좋은 점도 있고 좋지 못하고 아쉬운 점도 있죠.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진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뭐 가격 참 이게 경차 가격보다 싼 가격이고, 또 보시다시피 제가 이 차를 출고받아 가지고 한 거라곤 내비 매립한 거밖에 없거든요. 내비 매립해 놓으면 뭐, 그리고 폰 이건 제가 공폰인데 공폰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오토라이트 하나는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앞에는 맥퍼슨, 일반적인 그 스트롭 방식의 맥퍼슨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뒤쪽은 토션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토션바. 확실히 뒤쪽이 턱을 넘어갈 때나 주행 중에 들어오는 충격의 질감이 조금은 둔탁하죠. 멀티니크보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차는 일상 주행을 하는 목적이고, 또 뭐 토션바라서 이런니 저런니라고 얘기하기는, 이 서스펜션의 설정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러요. 물은 편이고 편합니다. 그래서 뭐 서스펜션이 이런니 저런니 뭐 사실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옵션, 말씀드린 대로 옵션 별로 아쉽지 않고, 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뭐 라디오 잘 나오면 되고, 에어컨 나오면 되고, 히터 나오면 되고, 내비는 있으면 되고, 후방 카메라 있으면 되고, 뭐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거 2만 얼마짜리 이런 거 달아 놓으면 되고, 뭐 글쎄요, 뭐 아쉬운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차 잘 가고 잘 쓰면 되죠. 그런 면에서 1,400만 원대를 주고 산 이 아반떼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진짜 운전을 해보면 더 그런 걸 느낍니다.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렇게 살살 타고 다니면 연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연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냥 뭐 운전 좀 하고 가고 있으면 15km 넘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장거리 이제 그 고속 항속을 하면 그냥 20km 넘게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반떼가 갖고 있는 이 상품성, 그 다음에 구매 가치는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차를 1,700만 원, 그러니까 할인 전 가격으로 샀다고 해도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400만 원, 물론 지금 시기에 차를 사면
또 해가 바뀌면 불과 이제 2달 있으면 해가 또 2020년으로 바뀌겠지만 해가 바뀌면 그만큼 감가가 생기겠지만 1,400만 원 한 2년 타도 별로 그렇게 손해 안 볼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구매 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상품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다 물건이 뭐 가격만큼 하는 거지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 차 가지고 뭐 가격 가지고 왈가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점이 네, 정말 가격대 성능비로 생각해 보면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가 몇 년도였지? 201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2010년도에 아반떼 HD 제일 마지막 끝물 전시차 할인 받아가지고 1,400만 원대 차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가 1,400만 원대라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내 구간 타고 왔는데 지금 12.4km 연비가 찍혀 있거든요. 외기온은 17도입니다. 그래서 뭐 시트 쿠션 뭐 조향 감각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 옵션 있죠. 뭐 오토 트렁크 물론 반 자동식이긴 하지만 오토 트렁크 있죠. 뭐 락폴딩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죠. 열선 있죠. 이 뭡니까 인조가죽 시트 있죠. 그것도 타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타공 즉 통풍 시트에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워 트레인이 새로 설계된 엔진이 장착되어 있죠. 미션도 CVT 미션 뭐 괜찮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이런 거 오토 아닌 거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요즘에 애프터 제품으로 정품으로 순정품으로 이런 거 다 교체가 되더라고요.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 에어벤트까지 에어컨 에어벤트, 열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와이프가 운전하는 일도 앞으로 많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토라이트랑 가족들을 위해서 뒤쪽에 열선 그 정도만 뭐 공적이야 뭐 수동으로 하면 되고 그 정도만 해서 타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1,400만 원대 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CVT 미션과 엔진은 뭐랄까요, 그냥 딱히 뭐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소음, 진동, 뭐 출력 아주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5인치 휠은 지금 이 아반떼에서 이 아반떼 만들어 놓기를 이 더뉴 아반떼를 만들어 놓기를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놓은 차라고 생각되는데 이 차에는 15인치 휠이 좀 보기는 좀 예쁘지 않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주행 질감도 잘 어울리고 연료 효율성도 그렇고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차를 세워놓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보셨듯이 이 차는 굉장히 장점도 많고 또 가성비 뭐 그 한마디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 극강의 가성비.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차를 자주 바꾸는 편이라 나중에 처분할 때도 흰색이 오토 아반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죠. 처분할 때 비교적 감가상각이 크지 않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를 왜 샀지?
도대체 당신은 왜 이 차를 산 거냐?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차 저 차 있는데 또 뭐 중고차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이 왜 새 차를 샀느냐?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1년 이상 탄 차가 거의 없습니다. 한 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바로 스파크를 지금 유일하게 1년 이상 탄 차라고 맞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그 사이에 기변병이 막 오거든요. 뭐라도 하나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변병을 억누르기 위해서 뭐 다른 거 막 사는 거거든요. 뭐 카메라를 사기도 하고, 혹은 뭐 다른 거 저의 뭐 장난감 같은 거 사기도 하고, 진짜 장난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휠이라든지 혹은 컴퓨터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저한테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를 지르면서 에너지 소비를, 그 기변병을 누르는 편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기변병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타왔던 차가 80대가 넘습니다. 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중에 별로 좋은 차는 없어요. 다 이런 차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 차를 그럼 이 아반떼 이거 샀느냐? 그냥 기변병이 와서예요. 기변병이 와서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트위지도 있고 아직은 스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도 있죠. 차가 지금 현재 4대가 되었네요. 물론 소나타는 언제 팔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 팔리면 진짜 제 업무용으로 탈 생각입니다. 사실 이 차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기변병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변병이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사려고 했었냐면, 처음에는 이 차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신차 가격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차량을 골라보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니까 제가 얼굴을 또 비춥니다. 이거 뭐 제가 잘난 얼굴이 아니라서 사실 얼굴을 잘 안 비추는데, 그리고 마땅히 뭐 이런 거 찍을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집 놀이터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반떼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기변병이 다시 왔기 때문입니다. 기변병. 사실 이 기변병은 저의 숙명과도 같은 존재죠. 3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에 무조건 오는데, 그간에는 잘 참지 못하고 그냥 질렀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경제적인 그 능력과 상황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같이 뭐 맞벌이를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뭐 이런저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 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왔죠. 사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고 경제적인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제가 신차를 사고 싶다, 뭐 혹은 뭐 중고차를 사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꽂히면 사는데, 원래 제가 이번에 살려고 했던 차가 아반떼가 아니라 폭스바겐의 아테온. 왜냐하면 그냥 패밀리카로 좀 이번에 오래 타야 되겠다. 폭스바겐의 아테온, 그 다음에 푸조 이번에 새로 나온 508 SW, 그리고 G70 3.3 후르문 구동 모델, 이 세 개가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물론 G70 3.3 같은 경우는 할인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혹은 이번에 새로 나온 트래버스,
저는 차를 용도별로 좀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올인원을 할 수 있는 차를 좋아하기보다는 용도에 맞게 펑카는 펑카대로, 뭐 일하러 다닐 땐 부담 없는 차, 패밀리카, 뭐 이런 식으로 좀 출퇴근용 차, 뭐 이런 식으로 좀 용도를 나누어 가지고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차를 사려고 하다가 저 나름대로의 그 차를 살 때 기준이 있거든요. 신차는 무조건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신차를 살 때는 일단 4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넘는 차를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자주 다 바꾸다 보니까 워낙 감가상각의 영향이 크게 다가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4천만 원 이하의 차를, 즉 수입차는 신차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국산차 위주로 신차를 샀고, 물론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뭐 하이브리드 차도 살 때도 있고, 혹은 뭐 패밀리카 용도로 중형차를 살 때도 있고, 출퇴근용 용도로 뭐 경차를 살 때도 있었고, 뭐 많았지만 4천만 원 이하짜리 차. 그리고 예전에 와이프가 쉐보레에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알페온 풀옵션을 샀지만, 물론 그때는 21% 할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4천만 원 이하로 차를 샀었죠. 제가 제 성격을 너무 잘 아니까 길게 타면 상관없는데 제 길게 탈 자신이 없어가지고 신차로 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생각을 접었어요. 그냥 차 계속 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한번 지르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 보니까 잘 안 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하는 말이, 무슨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럼 사고 싶은 차 사라 해가지고 얼씨구나 하고 벨로스터 N을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벨로스터 N을 그럼 중고냐 새 차냐? 그냥 사는 거, 벨로스터 N 차량의 성격상 그냥 좀 새 차 사야 되겠다, 내가 직접 길들이고 싶다 해서 벨로스터 N을 계약을 하러 갔다가, 요즘 연말에 신차 할인이 많이 되는데 N은 할인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에 차 사는데 할인 안 받고 사니까 좀 왠지 모를 본전 생각? 그래서 i30 N9을 수동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계약을 했다가 저희 이제 자영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남 아반떼 이 법인 오토 모델이 원래 작년까지는 일반인한테 안 팔다가 이번에 파는 차가 있는데 굉장히 조건이 좋다, 처남이 할인받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한 1년 2년 타다가 팔아도 손에 거의 안 보는 차다, 차라리 이걸 해라. 거기서 혹했습니다. 뭐 자영도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일단 오케이 뭐 이번 참에 그냥 차 사가지고 와이프 운전하라고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차가 뭐 솔직히 4대가 됐죠. 물론 소나타는 지금 뭐 팔릴 것 같기도 하지만 안 팔리면 그냥 탈 생각이에요. 그럼 차가 4대이긴 하지만 다 용도별로 타기는 괜찮거든요. 뭐 다들 비싼 차는 아니고 하니까, 물론 세금이나 보험료가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 내 차 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차를 고를 때 기준은 차값 3천만 원 이상 넘는 차를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짜리 차를 사게 되는 저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을 넘어가면 좀 약간 좀 비효율적이고, 이제 역시나 잔가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차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저희 자영도 좀 실적도 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차를 구매하면서 조금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뭐 저희 경험에서 나오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를 구매할 때는 일단 그 정확하게 용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용도가 서야 시행착오를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용도로 내가 차를 구매하는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을 할 건데 에쿠스를 산다, 혹은 제네시스를 산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도를 파악해라. 그리고 국산차를 살 것이냐,
그러면 수입차를 살 것이. 근데 그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국산차나 수입차. 국산차, 그러니까 차에 투입된, 그러니까 차에 신경 쓰시기 싫은 분은 솔직히 국산차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좀 차를 애정하고 차에 관심도 많고 또 차를 어떤 차에 할애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분들은 수입차 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무난한 국산차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감가상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차는 사는 그 순간, 시동을 거는 그 순간부터 차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이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자면 일단 좀 비주류 브랜드보다는 주류 브랜드로, 그 다음에 비주류 차량보다는 좀 주류 차량으로, 또 색깔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는 선호하는 색상이 흰색, 검정색,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이거든요. 그 나머지 색이 비슷비슷한데 제일 감가가 심한 거는 뭐 빨간색, 파란색, 여기 이런 색들이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선호하시는 그 옵션이 있는 등급, 뭐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살 때는 풀옵션보다는 좀 가성비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고차를 살 때는 기왕이면 옵션 좋은 거, 등급 높은 차,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는 결국엔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사야 그 차를 애정하고 좀 오래 탈 수 있기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차를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사고 싶은 차를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차에서 막 많이 바꿔왔던 이유도 정말 사고 싶은 차를 산 게 아니라 이번에 아반떼를 샀듯이 그냥 뭐 적당히 그렇게 선택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뽐뿌 오는 차를 맞이하고 기변을 하고 기출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제가 산 새 차 아반떼 소개 겸 또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또 조금 뭐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